198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33세 여성 리네트 도슨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요. 사건은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약 40년 후 리네트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진범이 뭐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의 유해가 발견이 됐다거나. 어허. 리네트 도슨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이유는 바로 2018년 5월 호주의 한 팟캐스트 방송 때문입니다. 해당 팟캐스트에서 리네트 실종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녀가 살해당한 정황들을 포착한 겁니다. 40년 동안 미제였다면서요. 증거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경찰도 못한 걸 팟캐스트에서 밝혔다고요? 자, 팟캐스트에서 지목한 범인은 다름 아닌 리네트의 남편 크리스 도슨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은 아내가 사라진 뒤에도 6주 동안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남편 크리스가 리네트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당시 경찰은 남편 크리스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도 찾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실종된 리네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크리스를 기소하지 못했는데요. 야, 근데 6주 동안이나 뭔가 찾으려고 안 했던 거잖아. 이건 의심 가지. 당시 럭비 선수이자 교사였던 크리스는 당시 제자였던 16살 소녀와 불륜 관계였고 아내 리네트가 사라진 후 단 하루 만에 불륜녀가 그의 집으로 이사. 아이고, 뭐야. 새 가정을 이뤘고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기 위해 청부 살인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많은 일을 했네, 팟캐스트가. 그리고 파장이 커지자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호주는 곧장 재수사에 돌입. 뭔가 살해 동기가 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움직였다는 건. 2022년 8월 재판부는 당시 리네트는 남편을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낼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라며 크리스가 이혼 시 지불해야 할 위자료를 피할 목적으로 리네트를 살해했다고 판단. 아직 리네트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정황 증거들로 크리스에게 유죄를 선고. 크리스는 40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리네트 실종 사건의 진실. 아직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 1956년 1월 어느 날 미국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 한 공원 인근에서 10대 남녀 보글과 컬리츠키가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을 맞아 사망. 부검 결과 이 소녀 컬리츠키에선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50년 되면 뭐 DNA 기술이 있겠습니까? 범인을 잡을 방법이 있나요? 뭐 총탄 같은 뭐 다른 증거는 없었던 건가요?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는데요. 그런데 2012년 경찰이 이 사건을 재조사, 과학수사의 발달로 과거 피해자 컬리츠키 부검 당시 확보한 증거에서 이 범인의 DNA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이 DNA 증거를 토대로 2019년 컬리츠키의 이웃 케네스 굴드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드디어 밝혀지나 싶은 순간.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용의자 굴드는 2007년에 이미 사망, 심지어 화장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굴드가 진범은 맞을까요? 사실 이 경찰이 굴드를 용의자로 지목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굴드는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건 상업용 DNA 데이터베이스 덕분이었는데요. 보통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는 가족 찾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범인의 DNA와 일부 일치하는 DNA를 발견했고요. 그 DNA의 주인공이 바로 굴드의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굴드의 자녀들을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60년 넘게 고통받고 있어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유족들은 뭐 비록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대체 누가 범인인지 진실이라도 알길 바라지 않습니까?
굴드의 자녀들한테는 정말 엄청 괴로운 선택이겠다. 내가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살인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인범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굴드의 자녀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DNA 채취 검사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65년 만에 사망한 굴드가 진범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오. 진범을 결국 찾았군요. 찾았네요, 진짜. 피해자의 유족들은요. 65년 만이긴 하지만 적어도 누가 그랬는지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발전한 과학기술과 경찰의 끈질긴 집념 덕분에 65년 동안 가려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1994년 11월 28일 영국 경찰서로 걸려온 신고 전화. Go ahead, call the police. My son hasn't come back from school yet. Pardon? I said I'll report my son missing. He hasn't been back from school. Right. 하지만 다음 날 실종됐던 6살 소년 리키는 숲속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정말 기괴하게 리키의 시신은 나체로 이 마치 별 모양처럼 양팔과 양다리를 크게 벌린 상태였습니다. 뭔가 약간 그 종교 같은 거 결부된 거 아니에요? 뭔가 범인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2달여 만인 1995년 1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용의자의 정체. 바로 리키의 엄마. 네? 실종 신고를 했던 루시였습니다. 아니 엄마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죠? 발견된 시신의 모습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연상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루스의 집에서 이 인체 비례도 그림도 발견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에 경찰은 루스가 집에서 아들 리키를 살해한 후 숲에 유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 평소 루스는 어린 아들인 리키를 학대. 리키는 지역 아동보호 등록부에도 이미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살해한 뒤에 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상한 진술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2000년 루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루스의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 하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루스가 아들 리키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증거가 없잖아. 리키 살인 사건은 무려 2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리키 살인 사건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드디어 진범을 체포했습니다. 엄마? 진범의 정체는 사건 당시 13살이었던 이웃 제임스 왓슨이었습니다. 엄마 아니었네. 13살이? 증거 있어요? 재조사 중 피해자 리키의 옷에서 검출된 DNA가 왓슨의 DNA와 일치했던 사실 왓슨은 사건 당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리키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 그리고 당시 엄마 루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요. 왓슨은 이 가볍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요. 21년 만에 다시 용의자로 지목된 왓슨은 리키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 말 바뀌었네. 하지만 살해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오호, 말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왓슨의 형 앤드류가 왓슨이 생전에 리키 집에 수차례 방문했다고 진술. 또 1994년 살인사건이 있기 몇 달 전 왓슨이 리키의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리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왓슨은 사건 발생 28년 만인 2022년 최소 15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법원. 한 여성을 구타 후 성폭행했던 진범으로 지목된 남성 클라렌스 모제스 L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 과연 모제스는 진범이 맞을까요? 대심원들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본 판사 역시 클라렌스 모제스 L에게 무죄를 판결합니다. 뭐야, 진범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사실 이번 재판은 유죄 판결을 뒤집은 재심 재판. 모제스는 무려 30년 가까이
자신이 진범이 아님을 주장해왔습니다. 아이고. 그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1987년. 한 여성이 L씨, 단얼이란 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된 것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클라렌스 모제스 L이었습니다. 그가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봤어요. 내 꿈에 나왔다고요. 당황스럽다, 정말. 당황스러워. 정말 황당하다. 아 근데 이거는 경찰이 일단 그 사람 체포한 것도 황당한데 판결이 나왔던 거잖아. 꿈 말고 어떤 진범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리바이라는 것도 있잖아. 어. 당시 경찰은 꿈에서 가해자를 봤다는 증언을 믿었고요. 왜 믿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그를 범인으로 특정. 덕분에 모제스는 1988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쳤나 봐. 심지어 1995년엔 모제스 측이 무죄 입증을 위해 피해자 옷 등 증거물에 있는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덴버 경찰 측은 약 8년 동안 멀쩡히 잘 보관해오던 증거품을 단 한 달 만에 실수로 분실했다고 주장. 실수? 고의성이 다분한 증거 인멸 정황에 모제스는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경찰도 이상해요. 이게 왜 그랬지? 수사 종료한 거를 다시 끄집어내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끄집어내는 순간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저 사람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쳐놓고 그러고 말이 살고 돼? 싶나? 2013년 모제스에게 도착한 편지 한 통.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나를 만나게 하세요. 때가 됐어요. 편지를 보낸 이는 과거 모제스의 이웃이자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L씨 잭슨. 아이고. 피해자가 처음에 언급했던 세 남성 L씨, 단얼 이들 중에 한 명과 일치했는데요. L씨 잭슨은 자신이 진범임을 무려 26년 만에 고백.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모제스는요. 진범의 증언이 뒷받침되며 2015년 조건부 석방. 드디어 그토록 외쳤던 진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니 진작 죄를 고백해야지 뭐 26년 동안 뭐에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그러냐고. 와 저건 진짜 너무한다. 30년 가까이 진범이 아님을 밝히려 외로운 싸움을 한 모제스. 그는 수차례 플리바겐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48년을 모두 복역하는 것이 낫겠소. 1961년 영국 버킹엄셔 A6 도로 복면을 쓴 강도가 한 차량을 습격 36살 남성 그레스펜을 살해하고 22살 여성 스토리를 강간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용의자 헨리티가 체포됐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빈 탄창이 한 호텔에서 발견됐는데 절도 전과가 있는 헨리티가 그 호텔에 가명으로 투숙한 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O형 혈액형이 검출됐는데요. 헨리티의 혈액형도 O형.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 헨리티는 결국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들이 또 나왔고 뭐 가명으로 호텔에 투숙한 것도 의심스럽고 뭔가 나오긴 했는데 혈액형은 확률상 4분의 1입니다. 부족하거든요. 당시 헨리티의 변호인은요. 헨리티는 강도, 살인, 폭행 전과도 없고 무엇보다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또 범행 도구에서 헨리티의 지문이 발견되지도 않았다며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스토리는요. 런던 특유의 말투와 차가운 목소리, 저 파란 눈동자까지 기억나요. 저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다고요. 스토리의 확신에 찬 증언으로 인해 헨리티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이거는 피해자가 그냥 저 사람이라고 했잖아. 특정을 했죠. 그러면 지목이 된 거고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나요? 사형 선고 직후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일명 A6 변호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수많은 정치인과 법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는 물론이고 존 레논 부부도 헨리티 가족을 만나 격려. 형 집행 정지 탄원에는 무려 9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영국인이 헨리티는 무죄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 누명을 벗겨주세요.
헨리티의 말은 유언이 됐습니다. 아이고. 끝내 사형은 집행됐죠. 아니 죽기 직전에까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불안하네요. 아, 이게 뭐 나중에 뭔가 밝혀지더라도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결국 사건 발생 36년 만인 1997년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DNA 대조가 가능해졌고요. 1999년 경찰이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 DNA 대조 결과, 그 결과는 말이죠. DNA 일치였습니다. 뭐야? 헨리티가 맞았습니다. 이 진범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네. 뭐가 억울한 거야, 그러면? 결국 40여 년간 논란이었던 A6 도로 살인 사건의 진범은 헨리티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진짜. 충격의 말을 못 잇고 있군요. 이거는 그냥 너무 수많은 충격이다, 대중을 기만한 죄까지 추가해야 되겠네. 이거. 목격자한테 얼마나 또 비난했겠어. 네가 눈만 보고 알아? 대중들이 그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했을 거라고. 수많은 영국인을 농락한 살인자 헨리티. 40여 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뒤 피해자 스토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헨리티가 살아들어 범인이라고 털어놔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요. 1975년 12월 5일 저녁, 미국 펜실베니아주 여성 린디수 비클러가 자택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살해 도구인 흉기가 발견됐지만 손잡이가 수건으로 감싸져 있던 탓에 범인의 지문 채취도 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이 조사를 받고 이 중 수십 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모두 무혐의. 범인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진 진범의 정체, 사건 발생 9년째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심령술사까지 동원, 진범을 찾고자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간절하면 심령술사를 경찰이 동원합니까? 범인이 되게 철두철미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죠.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문도 없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22년이 지난 1997년 피해자 비클러의 옷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이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확인한 결과 아이고.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DNA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2020년 용의자의 DNA를 재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조상이 이탈리아 가스페리나 출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이탈리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수사망을 좁혀간 결과 비클러와 같은 아파트 건물에 거주했던 가스페리나 출신 남성 데이비드 시노폴리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냥 고향 때문에 체포된 거잖아요. 가스펠리나 뭐 출신이면 뭐 다 범인인가? 그러니까. 당시 시노폴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시노폴리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무려 46년이라는 긴 추적 끝에 경찰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커피잔! 2021년 2월 시노폴리가 한 공항에서 다 마신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이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찰이 쓰레기통에 버린 커피잔을 수거! 그렇게 시노폴리의 DNA를 채취해냈습니다. 범인의 DNA와 커피잔에서 검출한 시노폴리의 DNA를 대조한 결과 일치! 끈질긴 46년의 진범 추격 끝에 시노폴리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끝끝내 찾아내고야 만 겁니다. 대단하다. 체포된 시노폴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해당 수사를 끈질기게 추적한 수사 당국은 유족인 비클러의 남편에게 진범 체포 사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끝없이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법 집행 당국은 비클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